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민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선전님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대종 회장 및 자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배 전 대종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진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종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수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남 자문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식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 인식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파 회장님, 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파 병진 부회장님이십니다. 학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영윤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주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신암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수식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공안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대의원을 2, 3인 대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수 대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배두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한 대의원님 참석하셨고요. 영우한 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령공파 순창에서 오신 종원 영환 종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만 종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는 송원공파 정수 종원님이 오셨습니다. 효수 종원님 오셨고요. 성신여대 교수님을 역임하신 정식 송원공파 종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공파 성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참이공파 원한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판강공파 이사님인 승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직장공파
대일 종호님과 그 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장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흥식 장학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음식 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균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황씨 아직 안 왔죠? 전화 받아요. 회원님 오시면 왔는데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몇 분은 오시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서 다음은 대동 회장님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아까 지금 다 소개해드리고 제가 회장님 소개는 빼먹었습니다. 우리 대동 회장님, 한만 회장님을 위해서 칭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인 줄 압니다만 자료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지난 총회나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들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임시총회로 선택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보고 안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에서 처음 보고 드릴 건이 소문 고택 처분입니다. 네. 고인이 되신 임철한 교수님께서 저희 대종회를 위해서 고택을 기증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장학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4월달에 이것이 우리 현안 이사님이 노력하에 성사가 되도록 됐습니다. 하여튼 이걸 성사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현안 이사님께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계약서 이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공파 선문 총무 맡고 있는 인홍환입니다.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조건에 회원대로
매매를 해가지고 전화가지고 거기 인체 있는 부동산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서 저한테 제가 총을 보니까 선물 총을 보니까 여기도 관계된 줄 알고 저한테 매매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총무한테 연락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70평인데 23평이 전유돼 있어가지고 종친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효진실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놓고 470평에서 23평을 빼놓고 2억 9천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4월 10일 날 했죠? 그래서 준동까지 1억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잔금이 1억 4천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지만 집은 아주 엉망이에요. 청소리가 없죠. 엉망이더라고 사람들이 사고 갔는데.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 23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평을 효진 씨하고 어제 그저께 지가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한테 매매 끊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게 별도 계약 써야 돼. 개인이니까 별도 계약을 써가지고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매매 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임보관입니다. 그럼 이 매매 이후에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2억 3천에 대해서 활용도 내지는 앞으로 계획. 네, 그거는 다음에 의견 안건에서 다시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23평은 그러면 그 언제까지 매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효진 씨가? 아마 잔금 안에 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날짜를 안 박았는데 잔금이 언제냐해서 6월 20일 날 했더니 그 안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확답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대화만 했어요. 대화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살 사람하고 집정 많아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바에 진작에 해주든지 하지 그걸 그렇게 별도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분들을 지가 효진 씨가 이렇게 대화하겠군요. 아니 자기가 그리고 만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대종에도 누가 대종의 임원이나 누가 입회하든지 해서 그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가지고 뭐 다시 또 준다는 게? 대종회로? 같이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장님들한테 보고된다는 생각을 양해 말씀을 구했고요. 마이크 좀 지난번 그 매매할 때 3억으로 얘기하고 같이 하는 걸 여기 임시총회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이거 진행이 잘 안 돼서 보고 말씀을 건사도 드리고자 전임 회장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다 이 사항 보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행히 제가 이거를 가능하면은 여기서 보고 안 드리고 가정 일이기 때문에 문정일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사항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몇 분 질문 사항이 나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은 간단히 이게 장학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 계신 태수 회장님과 안정 회장님, 그 다음에 이씨 감사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저희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편이 따로 되는 그 내용은 아까 우리 현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이기 때문에 배송회로 되지 않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사항 중에 서류가 되어 있는 내용만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거 처음에 거래 자체를 저 회장으로서는 어렵다 해갖고 거부했던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중개라고 하나요? 거의 1,000만 원 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안 돼서 거부했다가 임시총회에서 모든 분이 1,000만 원 좋다 해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전에 그 효진 씨께서 이거를 지금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제가 그동안에 가능하면 이런 보고를 안 드리기 위해서 여기 친남 회장님 당시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태수 회장님께도 전화로 부탁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영 회장님에도 부탁 말씀드려서 전부 효진 씨한테 그 설득 작업을 하고, 사실은 이것은 14년 임시총회 6월에 제가 사무인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가능하면 기다려주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시비비를 간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분 핑계라고 그럴까요? 저항하는 의미가 현 부장관하고 인수인계 씨 어떤 오해가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 때 얘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도 부족합니다만, 처음에 우선 인수인계 한 것이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것이 당진을 한 100번 이상 찾아갖고 제가 천안에 한 인수인계에서 회장님께는 해드렸습니다만 금전 출납 때문에 제가 15년 1월 2일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써놓은 것은 영수증과 통장이 없음하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록 그러한 상황이 1년 동안 진행되도록 우리 사무총장님 여러분 숙여가시겠습니다만 큰 소리 한 번도 안 나고 조용히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선 그 통장이 없다 보니까 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당장 4월 달에 그 대전에 들어가니까 진행 사항을 금전 출납을 통해서 문의하는 정도로 해서 그분이 제가 부탁한 것은 선임 임원이 잘해줘야 그 다음 이 회의가 잘 된다. 부탁하고 굉장히 아쉬운 입장으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온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우선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장학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통장을 하나 못 받았는데 장학금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 원래 그 회의 자료에서는 만종 회장님과 둘이 통장으로 정기예금이 돼 있다고 3억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확인하니까 효진 씨 개인 이름으로 3억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 확인해서 태수 회장님과 제가 농협에 가서 통장에는 같이 사인을 해서 서류에는 같이 돼 있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실제 원장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정정권인데 왜 개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여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 자료에는 분명히 제가 인수인계한 총회 때 장학회 이사회 가서 보고받는 건 만주회장님 둘도 있었는데 만주회장님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제 삼기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고유번호증이 2013년도 4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하고 임야하고 건물하고는 그 고위본에 의해서 대동회장 이태순 회장님 위로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로 이 종족으로 될 수가 없어서 개인으로 효진 씨 앞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해가 서로 있다고 얘기하자면 저는 오해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우선 통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통장 그 정기예금 자체도 회의자님은 완전 회장님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분명히 13년 12월 말경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통장에 효진 씨 개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인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듣고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얘 지금 잔액증명을 6번 줬습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 중에 이 23평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저들은 그걸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는데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특히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셔갖고 저희들이 그분한테 잘못해서 이분이 임원들한테 감정을 갖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꼭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평을 뺀 거 외에는 대중의 그 고유번호를 해서 탈수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3평은 저희들 넘겨준 이 재산 대장에는 그 23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으로 돼서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들 나중에 총회 이후로는 계속 저희들 자료에 그 23평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분이 넘겨줄 때는 이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자료를 좀 나눠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큰 소리 한 적 없이 그분 비율 안 상하게 하려고 왜 그랬냐면 그 3억이라는 돈이 개인용이 됐으면요 나중에 태세장님과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만 원장이 그분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기면 그 둘 사인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적으로 구체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월까지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기 그 매매에 관여하신 우리 그 일가 어른이 우리가 잔금 치를 때까지는 오늘 이제 10일이니까 뭐 한 열흘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막 약속을 이행할 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약속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고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요 회의 자료는 안 넣습니다. 이거 인사를 해놨었는데요. 이게 천안님께서 저들한테 이메일로 편지 보내신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도 한창인데 목재 만화 하시며 사업에도 많은 진전이 있으시기 아무튼 여쭙니다. 저도 별거 없이 지내고 있으며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서 한번 실결전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실결인 것 같은데 주체 사무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이달에 토지세 납부 달인데 통정리 503의 12 전을 작년에 넘길 때 정답은 증여가 안 된다기에 효진 정충부 명의로 명의로 넘겼으니 금년도 재산세를 참가 생기셔서 주치내에서 납부하도록 수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도 연락이 자주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태소회전 전 회장님 천안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 때문에 효진 씨한테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개인 거란 얘기가 하는데 그런 얘기 제가 하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고다 복사된 것이요. 천안 교수님께서 직접 그림 그리시고 위치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예산 세무서에서 당진지청이죠. 예산세무 당진지청에서 뭐가 왔냐면 과세 자료 해명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상품께서 그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신고가 돼 있지 않고 그 기한이 지나서 이 세로 안는 가산서회가 된다라고 연락을 받고 그동안 지금 이런 진행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효진 씨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했더니 회의 대종회에서 이 결의에 의하고 대종회 대사라는 걸 하면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서 같이 진행하자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부는 안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소개는 갖고 있어요. 정중회의록을 하나 다시 만드셔가지고 하지도 않은 정중회의를 3월 10일에 임총회를 해서 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사법부사와 상의를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사물가 와서 제가 이건 유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회장 인태수는 좌중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위와 같은 종중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이 종회가 종중 정관에서 소한 의결 종수를 충족하였다고 선언하고 다음 사안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호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표자 스님의 건 거기에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통정리 591-1이며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통정리 750평방미터 그 다음에 충청남도 당시 성문면 통정리 목조 토기 기와 지구 및 단층주택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결의한 걸로 해가지고요. 결의된 내 끝에만 제가 너무 많았는데 회장은 참석한 종업들이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표자 선임이 안건이 가결돼서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사님들 회의한 거는요. 회장님과 나머지 회장님은 천안이고요. 나머지 임치석, 임효진, 임치호, 임문식, 임치흥, 임대진, 임치면, 민옥식, 임치홍, 임득환 임치승, 임종환, 임보환, 임치국, 임필환, 임계림, 임평환, 임치남, 임문식 제가 이거 일비 일들을 이거 회장 빼놓고 전부 당신분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우리 사무총장한테 사업소사에 가서 전부 도장을 맡아갖고 제출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회의가 있지도 않은 거고 전부 당진분들이길래 이거를 저들이 처리하기보다는 전임 임기 중인 거니까 전임 그에서 해결해달라는 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지금 그분이 제일 문제하는 게 문중리를 왜 내용 증명이냐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용 증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쁜 소리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지금 왜 그게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황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달라고 했는데 네. 못 주겠다 이랬어요. 예.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고 또 아니 그 저거 가입하면서요. 예. 통장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쓴 내역도 못 받았겠네요. 그 임기 동안 쓴 내역도. 내역은 금전 출납금만 있어요. 금전 출납금만 있고 잔액이 얼마 있어요? 잔액이 970 얼마 정도. 그 통장이 없어요? 통장 없어. 그냥 그 폰뱅킹으로 주소 통장도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게 말이죠. 한 아니, 1년 동안 그냥 굉장히 이거는 이것대로 해결하시고 네. 앞으로 여기서 뭐 그거 설명해봐야 뭐예요? 아니 그래서요. 해결하시고 특히 여기 저기 주변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해결하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대종회라는 게 무슨 그래도 우리 이 조상들 그 생각을 하고 그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갖는 모임인데 투명하지 않으면은 누가 돈을 내겠어요? 1원짜리 하나라도 투명하게 쓰고 투명하게 인수인계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매번 보면은 없어요. 쓴 자료도 불명하고 감사도 감사 안 하고 솔직히 말해서 영수증이라고 하는 게 전부 저기 기록하는 옛날 영수증이고 요즘 저 전사로 나오는 영수증은 하나도 없고 어째서 그렇게 해서 이 운영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투명한 게 현실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매월 매년 참 보고가 안 되면은 안 내야지. 돈 이런 다음에 매년 뭐해? 어디로 다 없어지는데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그리고 전임 그 인효진 씨가 23평인지 230평인지 그걸 자기 이름으로 됐는 게 자기가 산 게 아니죠. 그냥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저 종친의 이름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 게 아닌데 왜 안 주며? 통장을 왜 안 넘겨주며? 형사처벌합시다. 형사처벌. 도대체가 그렇게 않고 그냥 종친이니까 서로 집안이니까 넘어가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개인인데 그게? 글쎄 그러지 않아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 제가 인숙해마자 바로 6월달에 인수청이었는데 그때 사모님도 상했는데 지금 그런 걱정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고 했던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좀 회사가 좀 투명하게 하면은 좋잖아요. 보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회장님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거든요. 그거 하고서요. 그 오해받는 내용이 내용 증명을 했던 내용 증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용 증명에 2013년 5월 6일 증여가 발생한 사항으로 전임 회장단은 종중회의로 2013년 3월 30일자를 신고 납부 기간 내에 그에 관한 회의록 관련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하나 증여세 확정 신고 납부 또는 명의시택에 관련된 소명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함. 2013년도 종중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아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정이 안 될 시 증여세 확정 신고 납부 업무의 불이행으로 그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 인수 인계 중 2014년 5월 22일 세무서로부터 전 대종 회장 앞으로 발송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전달받았으나 그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무서나 법원 등 담당 기관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시 합당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소개된 따라서 전임 임원진들 재임기간에 발생하고 처리되었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증여에 관한 모든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용증명 내용이에요. 나쁜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 보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상종을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 증명이에요. 제가 말씀 좀 다시 드릴게요. 내용증명이 그냥 그 사실이 처리가 정리됐는데 여기서 내용증명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 정리됐는데 그 세무서에서 착오해서 됐다고 그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후에 그 정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5월 23일 입장입니다. 내용증명 보낸 거. 근데 그거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이 실질상으로 증여세납을 납부를 안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실질 납부 개인이 돼있어 안 돼있어요? 나중에 확인료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틀린 얘기 아니 확인도 않거나 그걸 안 했다고 하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아니 줬더니. 영수증보다도 등기 권리증에 다 붙어있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나서 중원간에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리고 서로가 업무 세무서에서 온 거, 아니, 그 다음에 다른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해야 되겠습니다. 다 끝까지 다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고. 아니, 왜냐면 그 주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고택을 기증 받고 그 대정회로 놓은 것이 9월 전인데 그 고택을 그 전에 이미 세를 놨던 것을 아마 그 주변에서 했던 건데 그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잡소리가 시켜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 왜 집세를 못 받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그것도 현 금전출납을 확인해 보니까 보증금 200이 9월달인가 이미 그 지출해서 그 집 나가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된 것이 없는데 그 이후에 2월 말에 또 이번에는 장학금 운영기금에서 2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함수량 조용하게 가서 확인만 하고 회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왔으니까 일단 그 효진 씨한테 저들이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문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서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이미 그러고서 지금 내용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용 증명은 사실 납부되어 있는 거를 세무서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보낸 걸 가지고 이쪽에서 그걸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내용을 네. 우리가 한 상황은 그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쁜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해결해 달라고 한 거지. 그 장부에도 그 증여세에 납부한 근거가 없었어요? 장부에도 있어요. 있으면 그 확인돼 있는 부분도 하고 아까 말씀 영수증이 없으니까 그 확인하는데 본인이 이걸 그렇게 회의를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해명서가 와서 유지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양반이 추진한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얘기하죠. 그렇게 거기도 등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했어도 거기도 보면 권리증이 다 붙어 있어요. 증여세 납부 영수증이. 하나 제가 말씀한 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회비 중에 제가 그것도 대제 때 준비 사항으로 충정사 경무제 번초하기 위해서 먼저 하던 분을 그대로 휴지식 하던 대로 고려를 받아갖고 구원을 시켰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타일을 해갖고 적은 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 하고 금전출납을 봤더니 참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안타깝네요. 회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뒤에 말씀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을 욕을 하거나 폄하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참고로 하세요. 그 대종의 사무실을 제 사무실하고 같이 옆에 쓰기 때문에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걸 따지고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전임 사무총장 하는 얘기가 감사원 감사보다도 더 세게 받네요. 종종 돈을 모든 사람이 주인인데 뭐 이렇게 꼼꼼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1년 7월 5일 날 예초기에 그때 인건비나 식비 빼놓고 나간 것이 3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항의를 할 수 있죠. 뭐 건드려야 거 아닙니다. 근데 13년 8월 29일 날 예치구가 뭡니까? 예초기가 아니고 11년에는 예초기라고 적어놨고 13년에는 8월 29일 날 예치구라고 적어놓고 9월 1일 날 법조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대전서 몇 번 봉사하기로 하고 예초기 여기 예초기 가고 그러니까 우리 예초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전화드리 그때 좋은 말로 했어요. 그냥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예천을 가니까 경무제에 나중에 우리 여기 관리국장님이 그 한양대에서 관리국 하신 분이라 그 수리하라 보냈더니 수리비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수리 안 할 정도의 그런 예초기를 경무제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럼 예초기는 뭐고 예체기는 뭔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던 내용적 보낼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감사 제도로 그때 우리 완전이랑도 그렇고 대통령한테 보고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잔액 증명을 6번이나 띄웠습니다. 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에 4월 20일 날 고유번호가 증이 나왔는데 왜 통장을 개인 거로 했느냐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 아까 호진희 회장님 얘기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도 가족 일이라 참 뭐해서 이게 이 보고사항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13년 6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모두 참고 기다려보면 되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동안 그 과정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떼먹거나 토지를 뭐 횡령했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이끈다는 걸 오늘 회의를 진행하죠. 그렇죠. 제가 구상에 말씀드릴 거냐. 아까 호중이 회장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재 3년까지는요. 이런 한 장 하나 관계없이 전부 다 그 대중의 고유번호로 해서 그 폰뱅킹 영수증을 다 받고 이런 한 장도 거꾸로 감사하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개월 단위로 감사해서 우리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감사원으로 차출돼서 다니던 분이에요. 감사원 감사자료 같이 전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시 회장님 어떠세요? 잔액 증명을 뭐 6번이나 깼다 이러면 어떤 그 뉘앙스가 풍기는 게 좀 있거든 사실은. 없다 쉬운 거 없을까? 제가 한마디 하는데 이 부수적인 일로 시간 다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등기 이전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형사 고소를 하든지 무슨 재판을 하든지 추진해 나가고 그걸 할 테지만 등기명의 이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타인이 그랬으면은 형사 고소를 해도 하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같은 인간끼리 그렇게 심하게 대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이 장풍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참은 걸 앞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서 그걸 기다려야지 지난 거 어머 다 예명을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걸 문제 삼던 얘기 아니에요. 말라고 회의나 진행해요. 아니 책임이 저도 회장님이 잘못해서 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회장님도 들으셨지만 누가 잘못했다고 하나 그 사람이 괜히 하는 소리지. 그 사람이 타임 같은 건 고소해도 해야지만 우리가 간에 그럴 수 없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감사님 계신 감사님 계십니다. 그 감사님 할 때도 저 전부 다 장관과 더 통장 놓고 영수증과 첨부해서 감사 받으셨어요? 몇 대로 관련되고 해온 거를 그 갑작스레 해가지고 그거를 잘못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몰라도 전에 감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과거부터 내려온 전략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틀리는 얘기. 이해가네. 그리고 또 이 매매 과정에서도 그렇고 8일 때 여기 사무총장 회장님이 그 효진이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됐을 때 과거에 무슨 서류가 불편이 있더라도 이거 협조해달라고 얘기 한 번에 하셨어요? 왜 안 해요? 지금 다 부탁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저는 안 했으면 상종 안 된다는 분이.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조사에서는 저기 아니에요. 저기 아직 일가인데 상종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언제까지 상종 안 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영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욱식 회장님까지 가서 만나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거기서 지금 얘기대로
떼어갔다면 떼는 걸 근거해가지고 다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이거가지고 오면이 따라서 가당치도 않으니 자꾸 역대 내려와 있는 절차를 다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명수 임명이냐 그런 다른 차례는 여기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이 아니 잘못한 총회에서 하는 뒤를 얘기하면 뭐 이상입니까? 저는요 오늘 아까 현원님께서 그 양반이 지금 손만 찍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하면서 그렇게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저 회의 추진하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진행하시죠. 뻔한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우주할 보조할 따지면 뭐요. 남 같으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3억이 2억 9천 된 사유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하시오. 네. 그렇게 네. 빨리 저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결론을 짓죠. 1,000만 원 23평에 대해서는 잔금일자 6월 20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결과가 없을 때는 지금 오늘 총회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는 여기 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비디오 촬영합니다. 그래서 다 사실에 입각해서 나중에 다 선거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우리 중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뭐 20일까지 가능하시겠죠?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인 뻔히 알면서 버티는데 어떻게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러는데 해줄 걸 믿고 되게 추진하시오. 이게 만약에 안 해주면 그건 참 문제고. 그 민주주의 쇄신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집안일을 중개했는데 1천만 원 받았으니 500만 원은 대중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 하셨어요.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 그거는 현안 이사님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때 총회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총회 이사에 그때 붙여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현안 이사님 연락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나보고 뭔지가 잔금이냐고 왜 6월 20일 날 이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나번 뿌리공원 조형물 계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2월 6일 대련시 중구청에서 2017년 추가 사업 4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총 공사비 추정액을 당초에 다른데 계약한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모든 비용, 예를 들어서 행사 비용이 이제 2번 들어가고요. 맞춘 다음에 또 당연연도 다음 연도 행사가 또 있고 해서 1억 1,500만 원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파 보고 개인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금을 내주신 분과 또 예약을 해주신 거 합해서 7,855만 원이 지금 성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계약은 저희들이 조형물 계약만 3,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계약은 전부 이제 전국으로 알아보시면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업체들이 작년에 한 100개, 80몇 개를 갖다 하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 군데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3,900만 원에 많이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을 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뿌리공원에 가시면은 족보 박물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조형물을 절약을 함으로써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면은, 전자 족보를 제작한다면은 굉장히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서 여러 이사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전자족보 구축을 지금 계획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통화를 해서 대통령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뿌리공원도요, 제가 지난번 동기화 때도 참 우리 조상님이 도와주셨는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기화 끝나자마자 미국 대통령 선거 받으니까 우리가 거의 배제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 조상님들 도와줘서 지난번에 대부분이 다 7, 8천 원 하던 그거를 지금 삼촌에 얘기하신 대로 여러 군데 그 경전하고 저희들이 직접 그 설계부터 하려고 처음에 저도 여기 보고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삼촌의 동생이 대통령상 말씀드렸는데 그 건축이 아니라 하수시 그분들한테 얘기했고, 또 제가 전공이 재료라는 거를 그 업자들하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값이 거의 반이 값이고 3,200원 그랬겠는데, 사실은요 이게 돈 깎은 거나 마찬가지. 사천 얘기하는데 그 이왕이면 우리 깎았다는 이미지로 3,500원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있다가 여기 저희 그 로고에 대해서 확장했던 거예요. 로고 디자인도 어디 가면은 뭐 1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 이분 디자이너들한테 저희도 아이디어를 계속 왔다 갔다 상의하면서 로고도 그쪽에서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값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조형물이 한 7천 정도 저희가 예상했고, 2년 행사비, 그 다음에 만성기 뭐 이런 것들 다 2년 정도 비용 계산해서 1억 천 정도 나왔었는데요. 거기 약 차액이 한 3천 정도 나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나왔고, 그러면 지금 세대는 예전에는 족보가 1세대를 주기로 되게 한 40년 정도 족보를 전환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세대가 필요 없이 전자족보를 하면 수시로 전부 입력하고 뺄 수 있게끔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은 자기의 해당되는 페이지는 되게 무료고 책으로 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은 우리 파에서 분담금 필요 없이 정보를 시선할 수 있고, 서버, 개인 서버로 해서 홈페이지를 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내주신 분들 뜻하고, 선생님께도 보답하는 기회여서 그쪽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큰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 주시면 전자상품 쪽으로 요 남는 돈을 돌리는 걸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어디 이의 있으신가요? 회장님. 저 조형물은 안전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조형물만은 3,900원 했습니다. 그럼 현재 보금된 거는 7,855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남는 건 그거 차액 한 3,000원 가지고요. 네. 그 전자적보를 분담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하겠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 전자족보는 바로 보셨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제가 알기로는 대개 한 3,200원, 족보 다가 아니고 기본 그 프로그램 그 세팅하는 거하고 홈페이지 하는 거는 3,000원 이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규현 씨 잠깐 설명보다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대종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재규 이사님은 저희 홈페이지 운영하시지만 실제 지금 업무도
개인 사업으로 전자 쪽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잠깐 인혁입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선록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족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이거는 그냥 평생 계속 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입력을 해놓으면은 그거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00 부가세 포함 2,500만 원 정도로 그 변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가 약 한 330만 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사진들 있어요. 또 사진 편집기, 그다음에 문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자선록. 요거는 페이지당 약 한 4,500원에서 5,500원 사이 들어간다. 그 페이지당. 그래서 우리가 자선록은 보통 제가 조건을 보니까 2,350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한 1,4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족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약 550만 원. 그다음에 그 서버 용량이 한 52만 원 정도. 그리고 도메인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주소입니다. 주소가 약 한 19,800원씩.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정도의 그 경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모든 것은 자세하게 프린트 내지는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자 족보를 만들면은 먼저 비금슬고 이후로 태어난 자손들도 다 올라가야 되겠죠. 수시로 가는 항시에 오는 개인당 10,000원이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처음에 등록하실 때만 개인별로 새로운 경우는 되게 다른 데 보면 15,000원. 그래서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건 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기존의 족보에 수록된 사람은 안 내고 이제 변경되는 것만 냅니다. 변경되는 것만. 예. 그러니까 기존 수록돼 있더라도 내용이 변경되실 분은 내세요. 병자분이 무자분이 물만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자족보랑 편한 게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치면은 자기 찾고자 하는 이름을 치면은 동명이인이 다 나옵니다. 그럼 그 부모까지 나와서 그거 치면은 그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그거 필요할 때는 그거 다운시키면 바로 자기 페이지 인쇄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전부 책으로 보관하고 싶은 하는 분들은 여기 대령에 연락해 주시면 책으로 분들은 바로 제공이 됩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형물 조성하기 위해서 모금이 된 금액하고 성금 아직 예약한 금액하고 해서 따져가지고 지금 뭐 조형물을 만들고 나면 뭐 한 3, 4천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형물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매년 또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가 또 추가가 돼요, 해마다.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행사라는 게 무슨 행사예요? 효문화 우리공원에 공원에 그 시족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에 그거 한 2년 정도 포함해서 지금 1억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오시는 분에 따라서 그 예산 그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형물 공사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결산 보고 나서 돈이 남았을 때 그때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전자족보를 할 건지 다른 사업을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연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지금 금액을 원래 예산에 7, 8천원 잡았던 조형물이 이렇게 되시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 동의구하는지 오늘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제가 행사하는데 돈이 그럼 여기서 1억 2,500만 원 추정금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행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뭐 예, 행사비 포함된 거예요. 일종의 행사비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소개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곧 절약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막식에도 5천만 원 들은 분정이 있습니다. 제막식만. 돈 규정하는 거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찬치하자는 얘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임원들 회의 끝나면 식사 대접은 거의 간단히 칼국수와 돼지고기 정도 소중한 거 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낭비하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비가 그리고요 이거 왜 제가 이 말씀 오늘 족구 말씀을 드렸냐면요 현재 액수가 이미 넘었는데 뭐 굳이 뭘 하는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현재 그 분담금을 주시면은 1억 천이 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쓰지 그냥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게 이 조형물이 지금 3,900으로 세 군데 네 군데 우리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서류 입찰을 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조형물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알아보면 그게 7, 8천짜리예요. 그거를 저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구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입찰 과정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3,900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갭이 생긴 거니까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조형물은 저희들이 당초 재작년에 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3, 4천만 원 오히려 저희들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은요 기왕 여기 1억 천 했던 것 때문에 각 분담금도 각 파일을 해주시면은 이 돈을 운영비가 나와서 저들 낭비하겠다는 오히려 낭비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쓰겠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오해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 하는 것은 이런 내용과 조형물 자체가 저들이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시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직 통보를 공식 문건을 안 받았습니다만 어저께 통보로 이미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바로 실제 조형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언제로 잡히세요? 원래 11월까지는 있는데요. 시에서 예상하는 거는 9월인가 그 효축제가 있어요. 가능하면 그 안에도 아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시에서. 빠르면 9월 달에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한달 못 드립니다. 원래는 11월 말인가. 보고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의결 안건을 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의결권은 동기화 설치한 후에 비석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문구 전면에 문안은 거의 일본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미래비축도 이 나중에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문 같은 경우를 지나가면서 볼 때 자세하게 읽어보는 사람 크게 특별한 사람 아닌 거 거의 없고요. 읽어서 거의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국장을 초등학교 학생 정도 수준으로 뭐라고 하죠? 학습 체험학습하는 체험 탐방 그런 정도로 다니면서 오히려 제가 학생들이 읽는 거 더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 숙제니 뭐니 해서 체험학습으로 비문 같은 것을 못 오는 사람들이 읽어서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말로 하는 것이 어떠나 싶어서 비문을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여기 간단하게 이건 임시청에서로 아마 발표했던 거니까 제가 한번 읽기만 하고 있습니다. 선조님이 어디 담긴 충정사 경무제 후손 모두 정성모아 새롭게 단장하니 아름다운 그 모습 길이 빛나리라는 것으로 이미 지난번 총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더 큰 이의 없으시면 이거 그냥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있습니까?
이영웅 씨는 뭐 본문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몰 나눠드리는데 보면은요, 이제 문화 배치거든요. 근데 제 이전까지 그 몇 분들하고 주도였을 때 동명이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몇 세까지를 다 그 파악을 했는데요. 굉장히 한 분만 파악 못하고 이 상충에 정말 애먹고서 거기 성금 내신 분들 거꾸로 역으로 수석해서 전부 그 파악을 했어요. 근데 뒤에다가 개인별로 예를 들면 60세, 61세 이걸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뒤에 그 앞에 전면에 제가 그 일부 여기 회장단 일부하고 수중위원장,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가능하면 저도 그것을 뒤로 뺐으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같은 파에 같은 세라도 동명이인이 있어요. 꼭 그걸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문안이 앞이면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조형물 비문 집어넣는 거. 조형물이 아니고 이게 저거 동교. 지금 저 동규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기에 그 앞에 문고를 뒤에 세를 빼주시는 걸 여러분들 용납해 주시면은 전면은 그냥 요 비문하고 교동이시 대성이라는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측면을 다시 쓰게 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오늘 알고를 드렸습니다. 이 세람의 모습, 그것만 빼면 여기가 생겨요. 이 앞에 전면 꽤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 정도 크기가 글자가 3cm 정도입니다. 근데 두 비석 위에다 새기는 글로는 그게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공사 대열을 뒤로 넣는다고요? 아니 그 앞에 전면에 있는 밑에 거를요 옆으로 하고 그 분단검도 같이 뒤 후면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교동이 대정에 백을 거기 교정시 대정에만 놓고 전면은 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그 분단검을 뒤에 그 베이선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면 그렇게 하면 여기가 생겨요. 근데 현재로 세를 흩어보니까 그 여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꼭 그 몇 세라는 걸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걸 여쭤봤어요. 몇 세를 안 넣으면 한 사람하고 석자식이 빠져요. 예. 몇 세 안 넣으면 상관없죠. 돈도 전력조선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데 이게 이인들이 많아서 동명이인이 많으니까 이것이 좀